기원절을 선언하십니다.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기원절의 가장 기본 조건은 참가정의 완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 음력 1월 13일의 상황은 어머님과 현지님이 갈라졌고 어머님과 국진님과 현지님이 갈라진 그런 상황에서 어머님은 기원절을 선언하십니다. 자, 가정연합은 2013년 초 형제님과 국진님을 공식적으로 추출합니다. 본문을 냈습니다. 자, 2013년 인지님이 불륜남 벤과 정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이 당시 미국에 있었던 형제님이 참석을 했고 축하를 해줍니다.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 밑에 보이는 것은 그 아이와의 최근의 모습입니다. 자, UCI를 빼앗아오기 위해서 2011년 5월달 미국 콜롬비아 법정에 제기한 소송이 기각됩니다. UCI 소송, 첫 번째 소송에서 기각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옵니다만은 재판 사유 미충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미국 헌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재판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송 당사자인 국진님은 이미 가정연합과 관련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2014년 11월부터 어머님은 본격적으로 독성녀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독성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처음에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동등한 자격으로서의 독성녀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충분히 이해했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도 어머니도 완성했으니까 아버지가 동등하다. 자, 2014년 가정연합이 UCI 소송 재심을 청구한 직후, 그러니까 첫 번째 UCI 소송이 지자 다시 재심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현지님이 라스베가스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어머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내 말에 복종하면 모든 것을 너한테 다 주겠다. 현지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나는 돈이나 자리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 어머니는 원래 참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2014년 어머님은 천일국 헌법 제정 작업을 지시하셨습니다. 이 천일국 헌법의 핵심은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만 핵심은 참부모님을 절대시하고 모든 사안은 13인의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만 내가 했습니다만 특히 참어머님 유고 시에는 최고위원회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천일국 헌법은 소위 말하는 법통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을 보면 참가정과 참자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2014년 7월 1일부터 어머님은 자신을 무원죄, 순혈로 태어난 독성녀로 규정하시고 독성녀에게 절대 복종하라고 얘기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2010년부터 계속된 파크원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끝났습니다. 가정연합이 결국 2014년 7월 10일 패소했습니다. 가정연합은 소송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물어내야 했습니다. 현지님은 이미 공사 중단으로 인해 공사업체가 손해본 것을 이미 다 지불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현지님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것을 다 갚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UCI는 완전 공주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지금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언론에 의하면 가정연합이 앞으로 물어내야 될 돈이 1차로 1,000억이었고 그건 이미 재판 판결이 났습니다. 1,000억이었고 앞으로 추가로 8천억에서 1조를 가정연합이 현지님에게 물어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언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1,000억은 이미 UCI 측에 배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 어머니와 함께 현지님 축출에 앞장섰다가 어머니에게 쫓겨난 형진님은 2015년 1월부터 어머님과 가정연합을 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형진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버님 생전에 이미 어머님이 아버님의 혈통을 부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님의 독성의 정체성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그 사실을 아버님도 알고 있었고 형진님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머님을 향해 독소를 퍼부으면서 아버님의 아버님이 누가 내 혈통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과 이 형진님의 말씀을 잘 대비해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016년 12월 어머님은 독성여론의 핵심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유원제 타락 혈통으로 태어났고 어머님은 무원제, 순혈,
태어났고 어머님이 아버님의 혈통을 복귀해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어머님이 주장하는 독생이론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공개적으로 식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어머님이 말씀하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 얘기를 전해줍니다. 자, 그것만 있을까요? 2017년 2월 독생여론의 세계적인 대가 김진춘 교수는 어머님의 명을 받아서 독생여론을 정립합니다. 김진춘 교수가 쓴 논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 보이시죠? 제가 그대로 갖고 논문 그대로입니다. 아버님은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 말은 뭡니까? 아버님은 원죄 없이 태어났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건 원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대답해 보시죠. 원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원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아버님의 유원죄 출생을 주장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벨기에에 있었잖아요. 신종교 국제 세미나를 하는데 가정연합을 대표로 나온 UTS 교수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님 문제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제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저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갔던 그냥 통일교 연구자로 같이 갔었는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자, 당신은 레버런 문을 메시아라고 믿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믿는데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있다. 그러면 레버런 문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당신이 믿냐? 라고 물었는데 UTS 교수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갖고 왔다라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원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기준으로 보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원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UTS 교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자기는 믿는다라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김춘희 교수가 그렇게 주장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영진님은 어머님의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며 한학자 어머니 대신 강현실 씨를 승리하신 참 어머니로 규정하고 하나님과 영원 소원식을 거행했습니다. 많은 식구들은 사실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2017년 12월 2일 현진님은 가정연합의 실패를 선언하고 가정평화협회를 창설했습니다. 아버님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이날 선언했습니다. 자, 2018년 2월 28일 최근이죠. 경진님은 총기 무장 합동 결혼식을 강행했습니다. 총기를 성경에 나오는 철창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에 방영되었습니다. 자, 며칠 전 3월 16일 어머님은 미국 페미콘 하와이에 있었던 페미콘 대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머님은 독생녀가 메시아와는 별개로 하늘의 혈통을 가지고 탄생했고 독생녀 성령인 어머니를 거역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분열의 과정의 결과 이런 과정에 쭉 오면서 분열했어요.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정체성이 변질되어 가고 있고 또 독생녀, 이대왕, 참가정의 장자 이분들이 보여주는 정체성과 아버님의 정체성을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바가 있잖아요. 자, 이 정체성에 동의하는 축복 과정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있고 분파의 모습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진님이 주장하고 이대왕 경진님이 주장하고 있는 그 정체성이 아버지의 정체성과 같다라고 보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진님을 따르고 있고 또 경진님이 맞다라고 하면 경진님 따르고 있고 어머니가 맞다라고 하면 어머니가 따르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축복 과정이고 원리를 배웠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수집한 자료와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일가의 분열 과정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경진님과 국진님을 이용하여 현진님을 축출하는 데 성공한 어머님과 교권 세력들이 대신자 상속자를 주장하는 경진님과 국진님을 다시 축출한 다음에 독생녀 중심의 새로운 교리로 새로운 종교를 만든 과정으로 저는 규정합니다. 그리고 분열의 원인은 참 아버지와 참 가정에 대한 한학자 어머님의 반란입니다. 해와가 아담의 주관성을 전도하여 타락한 것과 같이 어머니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참가정 전체를 책임으로써 섭리를 파악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객관적인 연구자이자 신앙자로서의 제 주장이고 제 확신입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아버님과 어머님의 정체성은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아버님과 어머님의 정체성은 혈통적 정체성에서 정반대 상황입니다. 자, 이 관련된 내용은 4월 6일 날 김진춘 교수님을 초대해서 제가 뜨거운 토론을 벌일 겁니다. 아버지의 정체성과 어머니의 정체성을 한번 우리가 놓고 보자. 자,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자, 독성의 정체성의 세계적 권위자인 김진춘 교수님의 최근 논문입니다. 지난달 2월달 논문입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 있는 교구장들은 아버님의 원죄를 주장하는 어머님과 김진춘 교수에게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김진춘 교수도 자신은 그저 어머님의 지시에 따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믿지 않는 것을 어머님의 지시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은요, 2014년 4월 24일 날 교구장들 2017년이 미안합니다. 2017년 4월 21일 날 김진춘 교수가 교구장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이 다 끝나고 나서 교구장들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내용은 아버지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식구들한테 할 수 있느냐. 우린 도저히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니까 이 김진춘 교수가 우선 이 내용은 일단 어머니께서 목회자들이 교육을 하라.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한 거다.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교재를 그렇게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다. 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었습니까? 며칠 전에 어머님과 전지님과 UCI 판사가 만났다라고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자, 앞으로 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통의 주장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머님의 사후를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축복가정의 전체 운명은 13인의 최고위원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앞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헌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일교 헌법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앞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통일가의 모든 사안의 결정은 13인의 최고위원회 3분의 2의 동의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소송의 위험성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마음이 급해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부족해요. 결론적으로 파크원 소송처럼 UCI 소송도 무의미한 집안 싸움입니다. 수천억의 소송 비용이 낭비될 겁니다. 변호사 한 명당 1시간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에요. 1시간에. 그게 지금 7년 동안 이끌어왔습니다. 자, 현재 UCI 담당 판사는 화해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다. 쉽게 말하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싸움이다. 축복가정 공동체 전체의 공멸의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소송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의 부정부패도 심각합니다. 최근 최종훈 씨,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최종훈이라고 하는 3만 가정 젊은 사람이 지금 가정연합 측과 외로운 소송을 하고 있어요. 부정부패와 관련되어서 소송을 제기하고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자, 수천억을 배임 횡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부 간부들의 부정축제도 폭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제주도 땅을 쉽게 말하면 제주도 우리 교회 땅을 가져갔다. 또는 무슨 회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 등등등의 얘기가 지금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밝혀지고 처벌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먼저 축복가정들은 진실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제가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모르는 진실도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을 요구해야 됩니다.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빌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가정은 무조건 하나 돼야 됩니다. 축복가정은 원리와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참가정과 축복가정이 진짜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아버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참가정, 참사랑의 국가복귀와 지상천국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입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꿈을 다 포기했습니까? 저의 공식 직업은 장의사입니다. 별로 말을 안 하는 직업이에요. 연구는 그냥 앉아서 컴퓨터로 하죠.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은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합니다만, 저는 아직도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참 가정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세계평화와 지상천국 건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개 토론도 진실을 우리가 알고 서로 토의하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끝나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40분인데 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